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모습에 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어우, 그럼요. 느낌이 네. 팍팍 오죠.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가 이곳에 와서 일을 하셨고 네. 요즘에 보면은요, 그 자녀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또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세대 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어찌 보면 참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동포들의 모습이 네. 점점 젊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일도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네. 기성세대들은 보면은 식당이나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젊은 동포분들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니까요, 아예 자신의 식당을 차리거나 여행사, 뭐 무역회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좋은 회사에 직접 취직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된 일이죠. 네.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젊다 보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또 도전하는 분들도 많이 네. 생겨나고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마도 더 폭넓게 좋은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요, 사실 이 모습이 부모 세대의 희생과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부모님이 열심히 처음에 초창기에 참 어려웠지 네,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 그 난관을 뚫고 이겨내셔서 열심히 돈을 버시고 그 돈으로 또 공부를 하고 네. 자식 세대에서는요. 그렇게 부모 세대가 기반을 미리 닦아놨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자, 오늘은 중국 동포 사업가이십니다. 한중 문화예술 이벤트 기획사 이동호 대표를 저희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젊어 보이시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예.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출생년은요 1980년생이고요. 네. 나이는 이제 42입니다. 지금. 아, 네. 80년생. 예. 네네네. 아니, 머리 스타일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그 스타일을 탁 하고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 네. 옆머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싹 네, 깎고. 깎아붙인. 저 오늘 라디오 나온다고 해서 멋지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동호 대표님은 중국 동포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한국에 입고 난 지는 2013년도에 입고했고요. 정식 합법 비자 받은 거는 2014년도에 이제 네. 합법 비자로 되었습니다. 저 네. 9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정말 이제 뭐 10년 차 앞두고 계신데 네. 사투리를 전혀 안 쓰세요? 예, 저 한국 와서 이제 저 언어를 많이 변화시켰고요. 또 네. 한국 사회에서 원래는 또 서로 존중하도록 언어를 많이 이제 공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네네네. 따로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거의 이런 말투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투가 나오고. 예. 예. 한중 문화예술 이벤트 기획사. 예. 어떤 회사예요? 주로 업무는요, 우리 중국 동포 지금 80만 시대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중국 동포들이 저 결혼식이냐, 첫돌, 환갑, 칠순, 팔순, 각종 모임 이런 네. 데서 우리가 이제 모든 업무를 받아들이고 이제 진행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네. 예, 뭐 사회자부터 밴드, 가수, 상차림부터 네. 촬영, 네. 메이크업. 모든 메이크업까지. 것을 다 해드리고 네. 그런 업무를 주로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예. 그럼 저 이렇게 행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뭐 대표님만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편하게 이제 어쨌든 그 고객님들은
솔직히 평생에 한 번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라서 그분들이 아주 편하게 1차 다 준비해드리고 이제 아주 마음을 놓고 우리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은 아주 끝까지 예 재밌게 또 그리고 네. 있게 포근히 잘해드리는 편입니다. 예. 아, 예. 그래도 대부분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예,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저 예. 거의 뭐 중국 동포를 예, 상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획사 위치는 어딘가요?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아지트를 찾고 있습니다. 예. 네. 가리봉동. 가리봉동이에요. 예, 아주 유명한 곳이죠. 예. 가리봉동에는 이제 본사가 있고 예. 뭐 전국 곳곳에 세상에 지점도 다 있대요. 오. 예, 그 지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경기도 출장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출장하면 이제 우리 경기도권 네네네. 이제 거의 다 저희가 출장하고 있습니다. 아. 팀들로 이제 이루어가지고 물론 뭐 지방까지는 가지만은 거리와 이제 또 시간상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이었어요. 아, 그렇긴 하네요. 기획사를 그 시작하신 건 얼마나 되셨어요? 솔직히 저 시작을 한다고 보면은 한 2016년도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와서 초창기부터 바로 한 게 아니라 네. 네. 예,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일도 해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6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불과 수년 만에 굉장히 크게 이루셨어요. 아닙니다. 네. 예, 아, 지금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네. 그럼 직원도 많아야 되겠네요. 직원은 옛날에는 좀 많으신데 솔직히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주말 알바로 네. 이제 네. 활동을 많이 합니다. 각자 자기를 하면서 일요일에 많이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뭐 돌잔치나 장수연이라든가 예, 그렇죠. 이런 모든 가족연들이 주말에 다 모이게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주말을 예. 이용해서 알바식으로 알바식으로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분들이 예, 예. 많아지고. 네. 그렇군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성공을 하신 거 아닙니까? 좀 그 성공의 비결부터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네. 고향은 어디세요? 저 중국 연변 조선조 자치주 연길시에서 아, 이제 출생했습니다. 연길이시군요. 예, 예. 네. 그 연길에서도 이 같은 동종의 업무를 예, 하셨어요. 한국 오기 전 한 3년간 좀 예. 그 이 이벤트 사업에 한번 좀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다가 이제 한국 나오고. 기본으로 그러니까 그때 바탕을 닦아놓고 나오셨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좀 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네. 네. 한국의 환경하고는 어떻게 다르던가요? 한국에는 요즘에 솔직히 저 이전에는 중국에서는 시장성이 엄청 컸고요. 네. 근데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80여 명의 시대라고 전 많은 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아주 작았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시장이 없었습니다. 예, 여기 다 이제 한국에 오다 보니까 네. 오히려 한국의 시장이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예, 어느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네. 그러네요. 그럼 중국서 같은 일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시장이 큰 곳으로 나가보자 하고 한국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딱 그 목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 네. 사실상은 그냥 겸사겸사 하다 보니까 네. 이 업종이 여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틈지 시장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 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시장 조사도 좀 해보셨고. 예, 그렇죠. 예, 네. 예. 중국 지역에서 오신 분이 진짜 80만 시대니까 예. 사실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기획사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참 그 보면 이제 그 같은 업계 같은 예. 시장이라 하더라도 성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이곳 한국에 정착돼 있는 그 시장들, 예. 그 시장들의 어떤 프로그램 형태라든가 진행 방법이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동포 사회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듯도 한데. 예, 예, 예. 네. 차이라면요. 특별히 뭐 아주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거의 어차피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라서 네네. 옛날 조선 시대부터 흘러나오는 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그 전통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단지 우리 동포 사회에서 저희 이벤트 기획사가 자리를 잡고 있거나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언어상. 언어상에서 이제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네. 예, 중국에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딱 밀접한 어디 뭐 한국적인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네. 조선족들은 아예
조선말을 몰라요. 한국말을 몰라요. 아예 학교도 중국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회를 MC를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예. 양국의 언어와 거기에 대한 문화를 좀 겹쳐서 하면은 그렇죠. 더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네요. 확실히 그런 차이가 문제입니다. 있네요. 네. 뭐 우리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동호 대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100% 전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중국어와 섞어서 같이 그렇죠. 얘기도 예, 하고 예, 예. 근데 연길에서도 이런 일을 하시다가 예. 한국에 와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다른 일도 많이 해봤다라고 예. 하셨는데 어떤 일 하셨어요? 예, 중국의 동포들이 한국에 오면 남자들이 네.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어떤 현장입니다. 노가다입니다. 예. 예. 노가다요, 노가다. 건설 현장 같은 막내 데서 대신. 네. 노가다 막노동을 제가 한 진짜 정말 생각나는데요. 제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저녁 7시에 네. 남구로에 도착했습니다. 예. 아침 일찍 바로 이튿날에 이제 5시에 그 용역 사무소에 갔습니다. 바로요? 예, 바로 갔습니다. 네. 갔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 왔더니 예. 집을 못 찾겠어요. 어허. 세를 맡았는데 예, 그 골목도 비슷하고 그렇죠. 예, 뭐 집을 못 찾아서 집을 맡아준 분한테 여기 내 집을 모르겠는데 부동산에 찾아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네. 노가다도 했고 노가다를 한 반년 정도 했는데요. 이제 네. 앞으로 이제 막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예, 해주시는 예. 게 사회 보시면서도 건설 막일. 현장에 예. 건설 현장을 했고 이제 그러다가 한 반년인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꿈을 가지고 왔어요. 네. 뭐 돈 벌려고 목표를 잡았으면 엄청 사는 게 피곤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동호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니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 운전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특별히 비자 여러 가지 인맥 여러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공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운전을 했는데 그 노가다 반년을 하다 현장 일을 반년을 하다가 이제 또 저 배달 야채 배달도 가락시장 가서 해봤고 배달도 하시고. 예, 배달도 해봤고 이제 Q1에서 밀가루 회사에서도 출근을 해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참 힘든 막일로 쭉 이렇게 해오셨는데 불과 이제 몇 년 사이에 이 길이 내 길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현장을 이제 출근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틈 시장을 보는 순간이 그때는 오일 구멍이었어요. 야채 시장에 배달할 네. 때. 그래서 평일에는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달리고 주말에는 이제 또 이제 이벤트 회사를 사업을 진행하기에 네. 또 이제 바탕을 깔아놓고 인맥도 사귀고 시장 조사도 하고 영업도 하고 준비를 한 반년간 해왔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약이 들어오는 것이 월급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직 쓰고 이제 보다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예. 그 첫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저 사실 첫일에는요, 그 결혼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필연이 결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어쨌든 뭐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 하객이 한 30명 정도 달고 그 선배님이 이제 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 평상시 말 잘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한 300명이 왔더라고요. 예. 그냥 뭐 떨리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지구멍에서 들어갈 정도로 부끄럽고 이걸 네. 돈 얼마 줘도 싫다. 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예, 그때 그게 제일 초의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네. 진땀 쏙 뺀 날이었네요. 완전히 살이 한 10kg 빠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때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래도 참, 야, 역시 그래도 전문가가 달라. 이런 얘기 많이 제일 나왔을 처음에는 것 반응이 같아요. 안 좋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별로였어요. 모든 일은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잘할 수는 없지만 잘할 수- 그래도. 근데 일단은 교포라는 데서 먹혀 들어갔고요. 네. 제가 이제 좀 중국어. 그때 당시 그 신부가 이제 한족이었습니다. 네. 여러 벤에서 아마 중국 도포 MC를 찾은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많이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중국말로 이제 한족말로 이제 막 이제 사회를 봐주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번역사, 막 통역사 해주니까 그게 아마 이상적인 것 같았습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제대로 이 객석도 관객들도 갈파를 못 하시고 그냥 엉겁결에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무척 많이 놀라셨고. 예. 근데 그 이후로
시장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셨는데 예, 예.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 그대로 틈새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지금은 우리 동포분들이 운영하는 기획사가 좀 어떻습니까? 많이 좀 늘어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알건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원조고요. 지금까지 7년간 아직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예. 그럼 대표님을 다 믿고 계시나 보다. 예, 책임이 그만큼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주변에서 이동호 대표가 있는 한 우리가 기획사를 차려도 제대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네. 아직 없습니다. 예. 혹시 창업 당시에 자본금은 어느 정도 드셨어요? 자본금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이 기획사를 운영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는 방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그렇죠. 것은 마케팅이 우선이 아닌 네네. 마케팅이 중요하다 보니까 투자 자금은 거의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려면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는 아니면 투자 자금을 모아가지고 아예 확실히 홍보를 해서 네. 이 한국이나 동포바닥에 아예 이름들 언론사나 모든 걸 동원해서 하든가 아니면은 어느 하객들이 우리가 상대하는 소비자가 누구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 그렇죠. 결혼은 해야 되고 애는 네. 낳아야 되고 시간이 흐르면은 네. 칠순을 잔치도 지내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하객들이 100명 좌우로 오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개성 있게 모든 거를 잘 가족처럼 해주면은 그분들이 우리를 입소문을 내주지 않겠냐. 맞아요. 네. 그거로 이제 물론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게. 네, 네. 그렇지만은 그게가 나중에 가면 튼튼한 네. 자리를 잡고 그게 바로 우리 회사가 단일하다는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시작한 겁니다. 막 그렇게 처음부터 요란하게 돈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름아름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네. 그게 정말 바탕시장 확보하는 데는 최고죠. 최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더라 하면은 그럼요. 그럼 우리 집에도 그럼 이렇게 맞습니다.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또 이제 신뢰가 네. 가장 중요하게 따를 테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다 이렇게 혼자 다 하셔야 되는데 예. 일손이 필요하거나 이건 정말 일을 좀 분담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느낄 때는 없었습니까? 느낄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제가 직접 대방이 손님이 저한테 의뢰했을 때는 네. 일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행사가 매주마다 많지만 예. 그분들한테는 아주 평생 추억의 역사를 한 페이지 장식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처음부터 예약부터 끝까지 다 제 손으로 직접 다 챙겨드리고 모든 걸 준비해드립니다. 아이고 고생을 타고나셨네. 고생을 타고나셨어. 아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즐겁게 하시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또 활력소가 되죠. 활력소. 네. 그러면 이제 아니고. 만약에 결혼식이면 신부 드레스, 신랑 옷, 그렇죠. 뭐 이런 거부터 그렇죠. 화장, 뭐 그 주변에 어머니 아버지께 달아드리는 꽃, 뭐 그렇죠. 준비할 게 엄청 많거든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들이 오신 하객들한테 술 따를 때 술잔까지 제가 챙겨드리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헌주 올려드릴 때. 그까지 제가 다 신경 써줘서 해드립니다. 이야, 참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익혀서 이렇게 하시려면 결혼식 사회 보시면서 그런 실수는 안 해보셨습니까? 신부 이소연 양은 사회 이동호 군을 사랑하겠는가 뭐 이런 말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제가 원래 워낙 질투심을 많이 사가지고 농담이지만 어쨌든 그런 농담은 전혀 안 합니다. 네, 그렇죠. 뭐 결혼식 때 할 농담은 조금 따로 있겠죠. 그래요. 예. 자,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듣고요.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호 대표가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 노래 어떤 거 있어요? 제가 제일 즐겨 듣는 노래인데요. 우리 김필 선생님이 더 이제 청춘이라는 노래가 제가 80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참 거의 평상시도 운전할 때도 잘 듣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좀 한번 직접 이 방송국에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늘 청춘이야. 그런 기분으로 일을 하면 일손도 가벼워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청춘. 언제나
동포 여러분의 사랑방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방송인 이소연 박혜상 씨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동포 사업가입니다. 한중 문화예술 이벤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런 행사들을 그 주말 일요일을 이용해서 많이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 그 근래에 뵙지 못하던 그런 예. 가족 친지분들도 굉장히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꽃피는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사실 다 이제 직장인들이 많으시니까 일요일밖에 네.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일요일에 모이는 게 저 팔순이나 칠순이나 애기돌이나 예, 사실 핵심은 진짜 주인공이 그분을 축복한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요. 한국 와서 사회에 이제 더불어 살아보다니까 정말 앞집에 뭐 친척에서도 얼굴 볼 새가 없어요. 맞아요. 거의 그렇죠. 뭐 바쁘시기도 진짜 하고. 예, 뭐 자기 일을 하다 보면은 네. 뭐 이제 12시간을 하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퇴근하면 자야 되고 하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칠순이나 팔순이나 혹은 첫돌이나 그 행사에 피탈을 대서 진짜 뭐 부산에서도 오고 그럽니다. 예, 중국에서도 직접 예, 중국서도 예, 오고 네. 그럽니다. 자비를 해가지고 오시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짜 그 네.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진짜 막 10년 만에 본다, 뭐 네. 20년 이런 분들이 그게가 아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가족 간의 애사도 애사입니다만 네. 그렇게 경사스러운 날 정말 모두가 모여 있는 걸 보면 진행을 하면서도 뭉클해지실 것 같아요. 제 눈물 많이 흘립니다. 예, 저희 뭐 칠순잔치 하면은 저희 부모 같고요. 네. 제가 거의 절까지 해드립니다. MC 저랑 아마 최초 저희가 아. 절까지 마수건 거 해서 꼭 축의금을 드리고 네. 항상 네. 예, 오래 살아 고생했습니다. 1세가 있어서 우리 3세, 네. 4세가 이렇게 편안히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다 고마운 마음으로. 네. 네. 앞으로 팔순엔 제가 무료로 해드린다. 이런 거에서 얘기돼서. 예. 아, 그런 경우가 진짜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7순하고 나서 8순 무료로. 예, 무료는 아닌데 네. 저도 제 팀들이 경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거의 다 저는 알아서 공짜로 주시죠, 해준다는 또. 거는 많았습니다. 예, 거의 그렇죠. 그렇게 꼭 근데 예약이 오더라고요. 말은 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예. 이 초청을 하는 가족 측에서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얼마나 고마우면. 아, 그럼요. 7순하신 분이 또 8순에 이동호 씨를 모셔가겠습니까? 네. 예. 근데 중국에서 가족 행사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제가 알건대는 중국에 지금 뭐 조선족이라는 우리 이제 동포들이 한 200 나는 맞겠지 모르겠죠. 200몇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연변에는 이제 연변에도 몇십만인지 모르는데 한국에 거의 90% 나와 있습니다. 아, 상당수가 한국으로 나와 계시고. 거의 물론 이제 뭐 중국에는 조선, 일본, 미국 이런 다른 쪽으로 빠져 한국에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80만 예. 명 시대니까. 예, 그래서 아마 예. 여기서 더 친척이 여기 더 많을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예. 일부러 중국 현지에 사지를 않고 가족 친지 생각해서 한국으로 나와서 그렇죠. 중국에는 아예 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여기 친지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에 더 많으시니까 이제 그렇죠. 이곳에서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중국에 있는 친척들도 꼭 오고 싶은 분도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럴 경우에 뭐 여기 와서 그래도 몇 박을 하면서 친척들도 만나보고 싶을 예. 텐데 비행기나 체류비 같은 거는 각자 알아서 하나요? 예, 어떻게? 아예 뭐 자비를 합니다. 네. 예, 자비를 해서 뭐 요즘 뭐 교통이 좋아서 뭐 그렇죠. 뭐 비행기도 뭐 몇십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예, 비자도 우리 한국에서 또 동포들은 아주 편하게 주시니까 네. 예, 뭐 다 자비를 해서 오시곤 합니다. 이걸 또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되게 가족 친지만 모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까운 이웃
이웃들이 또 함께 축하를 해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1차로 또 치르고 예. 또 한국으로 와서 치르고 혹시 이런 예는 없었습니까? 결혼식은 있는데요. 뭐 제가 알건대는 예, 조선족은 이제 상을 3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기 돌 때 상을 받고 결혼 때 상을 받고 네. 예, 옛날 시대는 오래 못 앉으시니까 환갑이 마감이지 예, 환갑까지 상을 3번 받는다고 했는데 결혼식은 이제 중국에서 하거나 한국에서 하고 다시 중국에서 이제 하객들 모셔가 식사를 네네네. 대접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환갑이나 친척 첫돌이나 이런 거는 2번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도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예. 중국이나 이렇게 뭐 행사를 할 때 그래도 100일 뭐 애기 돌 뭐 이렇게 행사 많은데 제일 많은 게 뭔가요? 지금은 보시면은 거의 결혼식 하고요. 네. 예, 진갑입니다. 고인입니다. 칠순, 팔순. 칠순, 팔순. 뭐 첫돌은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맞아. 들어가요. 중국도 그런 그렇구나. 영향을 지금 예약서 보면은 첫돌이 몇 개 없습니다. 몇 건이 거의 예 그거 참 저도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 직격탄이네요. 예, 그건 뭐 경제적으로는 생각 안 하고요.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는 참 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저출산이기 때문에 돌잔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기가 없으시거나 하면 그렇죠. 예. 그 간간히 돌잔치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예. 자주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있을 때 예. 돌잔치 분위기도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돌잔치하고 어떻게 다른지 특히 이제 그 상에 놓는 돌잡이. 돌잡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도 그대로 하죠. 예, 돌잡이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하거든요. 어떤 물건들이 올라가요? 뭐 이제 첫째는 이제 판사봉, 네, 판사봉. 청적기, 그다음에 마이크, 그다음에 네. 이제 식탈이 장수하라는 뜻에서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돈은 돈, 당연히 있죠. 돈이죠. 돈은 당연히 올라가요. 그래서 한 6가지로 하고 있는데 저는 돈을 많이 잡으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돈을 잡으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니까요. 그렇죠. 요즘 부사가 되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예. 그 부모님들께서 뭐 특별하게 이거 집어 뭐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80%가 돈이더라고요. 슬그머니 애 앞에다 갖다 놓는 거죠. 집을 그래서 쓸 제가 때. 항상 그 이제 미팅을 하면요. 예. 부모님들 몇 개 전에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 우리 그 이쁜 공주님이나 왕자님을 자주 연습시키는 돈을 자기끔 유도를 하십시오 하고 이제 시키긴 합니다. 네, 근데 연습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예, 애기들이 이제 근데 뭐 꽁지는 것도 많습니다. 예, 남자들은 꽁지는 게 많아. 그렇죠. 1위는 돈이고요.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쥐기가 편하니까 치는 것 같아요. 꽁은 이제 작은 손인데 꽁을 쥐는 남자애들은 그 천성증 같아요. 꽁이 축구공이요, 축구공. 아, 축구공. 예, 야구공 뭐 많잖아요. 70%는 그 왕자님들 그거 다 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꽁을 그렇군요. 많이 치더라고요. 이게 손흥민이 앞으로 막 나오겠는데. 그렇죠. 손흥민 뭐 많죠. 우리 이제 야구 선수도 3세는 있고. 걱정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돌잡이를 진행할 때 사회자들이 그러니까 그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 그럼요. 여러 가지 덕담을 많이 보태주잖아요. 예. 가령 예를 들면 판사봉 잡았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박수를 예, 유도해요. 우리 오늘 왕자님께서 이 판사봉을 선택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지인이나 우리 친척들이 억울함이나 정정함을 이제 또 이제 해결해주는 아는 해결사가 되게끔 또 이제 노력하겠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제가 뭐 알아서 그렇죠. 얘기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예.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뭐 돈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사봉이나 뭐 청진기 이런 거 예. 잡아도 뭘 잡아도 사실 다 이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그 외에 또 행사에서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제일 추억으로 남아있는 건 제가 항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이제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사실 미팅을 이제 한 3, 4개월 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나 아니면 딸들이 이제 만나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독산동에 있는 한 중국 동포였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이제 사모님이신데 이제 미팅을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님이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아이고, 야, 한 20년 됐대요. 암담하네요. 예, 저 뭐 특별하게 뭐 이제 뭐 제가 판사질 할 일은 아니고 누구 잘했다 못했다가 따질 건 아닌데 아주 관계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우, 진행자 입장. 어우.
그래서 제가 사실 나를 제가 사회를 보면은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네. 어떻게 하나 이분들을 그 네. 기회를 잡아서 한번 화합을 한번 시도해보자. 네. 예, 그래서 제가 장면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그 계기로 제가 칠순할 때 사회 볼 때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이제 행사를 다 비슷합니다 한국하고 이제 예. 진행을 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을 딱 이제 앞에다 모십니다. 모셔가지고 이제 자녀분들을 일자로 딱 세워가지고 물어봅니다. 네. 우리 어머님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뭐 기쁨이 있다, 뭐 행복이 있다 하시는데 저는 주름이 많죠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녀들 눈물이 벌써 글썽합니다. 예, 고생하셨죠? 자녀를 네. 키우느라. 예. 네. 뭐 물론 다는 좋았지는 않았겠지만은 한번 그러면은 저도 자녀 있는 부모 있는 자녀라서 부모님한테 진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사랑한다 말 몇 마디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저도 못 해봤어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사실 그렇지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제 또 장남부터 자녀들이 꼭 어머니든 아버지든 안아주시고 얼굴에 뽀뽀 한번 해주시고 엄마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하고 꼭 포옹해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은 저도 지금 말하면서 웅크를 합니다. 지금 그렇죠. 들으면서도 네. 그냥 그래서 자녀들 일자로 다 서서 안아줍니다. 안아서 엄마 사랑해 미안해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울음이 울고. 푸른판이 됩니다. 무릎 꿇고 비는 고맙다 미안하다는 걸 집집마다 아픈 사정이 없는 집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부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네. 그래서 부모도 저도 빨리 요구했다니까 눈물이 나면서 그분들이 아마 통곡을 가더라고요. 그날에. 며느님하고. 며느님하고. 예, 어머니하고 완전히 뭐 울음판이 됐어요. 예. 통곡을 해가지고 이제 그 며느님께서 무릎 꿇더라고요. 네. 진심으로 꿇어. 엄마 미안했습니다. 예. 이제 뭐 싸울 때는 젊은 게 열받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늙은 어르신 탁 주름이 많고 네. 오라자냐면 누구나 다 가는 저 세상을 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부둥켜 안고 한 2분 동안 우는 것 같아요. 그 20년 쌓았던 게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뭐 네. 키로수를 따지면 몇백 킬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며칠 뒤에 전화 온 거예요. 네. 식사 대접한다고 저보고. 아. 그 계기로 예. 두 분께서 이제 화해한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지금 예. 지금도 이제 우리 그 연락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한번 잘 모시고 있고 건강하시대요. 예, 지금 8순위 안 됐어요. 그때 당시 7순위니까 이제 조만간에 네. 8순위 저 찾는데요. 그들이 사석에 제가 제일 7순위에서는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아, 생각하면. 정말 예. 좋은 일 하셨네요. 맞아요. 예. 참 속을 네. 아예 들여다 본 듯이가 아니라 아주 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이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딱 알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붙여 주시고 그러니까 두 분이 대면 하시다가 이젠 정말 다시 완전하게 네. 관계가 회복이 되시고 한 가정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반듯하게 세우셨네요. 예, 그렇게 저희가 MC라는 게 사실 그 아까 대표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뭐 프로그램을 진행자가 아니고 이 모든 친지나 하객들을 모여놓고 전일로 만들어 가고 유도하고 네. 또 자주 못 만나지만 우리 우정이나 사랑이나 자주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의 화합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면 한복들을 참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많이들 입고 하시죠. 예, 맞습니다. 거의 한복을 입는 게 아주 전통적인 문제도 있고요. 우리 또 가족 사진이 이제 남아있을 때. 네. 그래도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요. 이 한복이라는 거 우리 어차피 우리 조상들에게 조선 그때 아닙니까? 네.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전통 한복. 입는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입으려고 합니다. 네. 예, 무조건. 예, 양복은 솔직히 서양 쪽의 옷이 아닙니까? 네. 우리 조선족은 무조건 한복을 입어야 된다. 예. 추천합니다. 보면 정말 한복이 그런 현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예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놔도 얼마나 이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예. 그리고 또 행사에 빠지지 않는 게 춤과 노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동호 대표가 그거 다 유도해서 막 노래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네.
저는 노래를 우리 팀이요, 우리 저 전문 이제 MC 팀이 있습니다. 저를 네. 포함해서 저는 이제 생각에 그래서 근데 맞았더군요. 우리 한국에 오신 1세 어르신분들이 사실 한국에는 제2 고향이지만은 그래도 네. 자기 태어났던 건 중국 네네. 우리 조선족 그 이제 자기 도시를 많이 생각하고 고향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상 그 자리에 앉으면은 추억이 자꾸 생각납니다. 옛날에 옛날에 내가 옛날에 그래서 제가 부르시던 노래. 지금 현직의 노래도 아주 재밌겠지만은 네. 그래도 그분들이 젊었을 때 노래했습니다. 우리 좀 중국 동포들은 다 압니다. 그 노래. 한 60년대 노래, 네. 네. 70년대 노래. 예. 주빈들이 전성시대 때. 예, 맞아요. 네. 그때분들이 젊었을 때 연기 아닙니까? 그 노래를 제가 선곡을 했거든요. 선곡을 했더니 알아서들 춤을 춥니다. 예, 그 동창 그렇죠. 예, 막 다 나오죠, 그냥. 예, 그냥 뭐 한 네. 20명, 30명. 사실 저는 뭐 음치입니다. 사실 제가.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 노래를 해주면 그분들이 옛날 생각이 나고 알아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춤을 추는 모습이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회상을 그 전통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노랫말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예, 우리 중국에는 연변이라는 조선족 자치주가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거의 거기 노래가 다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네. 예, 연변 노래가 주로 많습니다. 연변 노래를 예, 처음에는 연변 노래가 이제 쭉 나오겠네요. 예, 연변 노래를 주로 하면은 네. 뭐 따로 뭐 훈련강 노래, 뭐 연행성 노래 이렇게는 없습니다. 무조건 연변 노래가 유행을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연변 노래를 제가 많이 선호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또 노래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이제 또 오시면은 네. 우리 어르신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시더라고요. 그 기분에. 그래 맞아요. 네, 우리 오늘 어렸을 때 주인공을 위해서 듣던 노래. 하는 맞습니다. 예. 네. 그 오로지 어르신들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또 준비를 해갖고. 예, 맞습니다. 예. 그 예전에 연변에서 불렀던 오래오래 앉으세요라는 맞습니다. 그 노래가 노래가 핵심적인 노래입니다. 예. 그건 이제 거의 주제가죠. 주제가입니다. 네. 예, 주제가 아주 그 노래 앞부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오래오래 앉으세요. 오늘은 온 집안에 기쁨이 넘치는 날 그렇죠. 어머니를 높이 모실 환감 날이랍니다. 야. 자 이렇게 써도 때가 예. 그리고 오래오래 앉으세요라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앉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장수하시라는 뜻인데 장수하시죠. 그렇죠. 누우면 돌아가시니까 그렇죠. 건강하게 앉아 계시라 앉아 계시는 오래오래 의미로. 장수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노래 정말 깊은 노래예요. 네, 그렇게 깊은 그러니까. 노래를 우리 동포 사회에서 네. 이렇게 부르시는군요. 예. 음식은 뭐 거의 비슷하죠. 예, 음식은 그래도 좀 중국서 다릅니다. 드시던 거? 지금 예. 우리 이제 행사를 하면은 두 가지로 이제 선택을 하는데 보통 뭐 중국식 웨딩홀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우리 한국식 웨딩홀에 많이 가는 분들이 있는데 네. 뷔페와는 좀 다릅니다.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이 맛있다. 없다가 표준을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한국식 웨딩홀 가면요 이제 팀으로 하기 때문에 몇시를 하기 때문에 통 공간을 이제 같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공유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네. 테이블도 이제 뭐 6명밖에 못 앉아 있으니까 인사기도 그렇고 근데 중국식은요 무조건 원탁으로 이제 나가는데요 네. 10명씩 앉습니다. 네. 이렇게 네. 100명 일테고 이렇게 그게 딱 이제 단독방에서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네. 술 따르기도 좋고 인사하기도 좋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음식도 주로 이제 중국식으로 많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은 뭐 중국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중국식 볶음 요리 네. 10가지, 12가지 오르고 있습니다. 10명이 상대로. 예. 근데 저희 결혼식 때 보면은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네. 급히 가시는 분, 뭐 네. 이런 분을 위해서 어떤 답례품 같은 걸 이렇게 옆에다 쌓아놓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세요? 답례품도 우리 또 대한민국 같습니다. 이제 뭐 수건이나 컵이나 이런 걸 손님이 이제 어떤 거를 원하시면 그걸 준비해 드리곤 합니다. 아유, 참.
어렵게 오셨으니까 정말 가실 때 빈손으로는 절대로 안 그렇죠. 오려고 그렇죠. 예전에는 막 떡 같은 거를 해서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교포들이 상차림을 이제 선호할 때, 네. 저 솔직히 우리 한국식 상차림은요 좀 화려하고 이쁘고 하고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중국 동포들은 좀 먹을 것이 많고 좀 푸짐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상에는 케이크나 혹은 네. 떡을 이제 막 이제 나눠주고 같이 먹으라 알려줘 네. 그런 재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막 이게 떡 같은 거 싸면 맞습니다.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이런 차이들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속에 확실히 우리 그 고유의 미풍 양속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대로 네. 네, 그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 시작하시고 나서 예. 얼마 안 있어서 이제 2020년 초 요때 예.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예. 그때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엄청 고생하셨을걸요. 어떡하셨어요. 회사는 문 닫아야 될 판이었는데. 네. 제가 사실 이 업종은 아마 뭐 죽을 때까지는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행성이 엄청 컸거든요. 아까 얘기다시피 누군가는 결혼은 해야 되고 애는 낳아야 되고 네. 시간이 흐르면 칠수는 되고 근데 진짜 코로나 때문에 아예 문을 닫는 거 아니라 직격탄을 맞다 못해 아예 뭐 아주 뭐 어려운 처지에 방했는데요. 그래서 세상은 계획보다도 변화가 더 세구나 그 느꼈습니다. 그때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래도 당시. 멀리 보고 꾸준히 이렇게 잘 지탱을 해내셨네요. 네. 그럼 그때 뭐 다른 일도 좀 하셨습니까? 예, 진짜 뭐 막 오토바이 배달도 했고, 진짜 뭐 진짜 막 거의 뭐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예. 그래도 꼭 좋은 날이 오겠다고 생각하고 네네.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내서 이런 날이 오늘 같은 날이 오겠다 믿고 네네. 꼭 참고 열심히 기다려봤던 게 좋은 일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사실상 완벽하게 일단 우리 생활에서 일단 비켜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뭐 잔존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생활에 큰 규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에서 우리 동포분들도 다시 많이 또 들어오시고 왕래도 또 활발해지고. 예,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예, 뭐 저희 저 개인적으로도 뭐 코로나라는 단어는 이제 거의 까먹고 예, 생각을 안 하고 살고 활발하게 또 여러분들이 또 활동을 하고 예, 각자 자기 직책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더구나 또 이제 코로나에 밀렸던 밀렸던 뭐 전에 애기도를 하나 섭외 받았는데요. 애기가 또 3살이더라고요. 코로나 때 못해서. 못해서 그래서 해주려고. 똘지 않으시려고 그냥 첫돌이를 안 하고 네. 예, 그냥 생일 파티라고. 네. 근데 생일 재밌더라고요. 파티네. 돌잡이도 뭐 알아서 지더만요. 알아서 돈을 주고요. 알아서. 그래서 그 3월 26일인가 아마 했을 거면 3살 된 코로나 때 못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야, 참 재미있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예. 알아서 돈도 주고. 예, 뭐 말도 다 알아듣고 뭐 어떤 더 재미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벤트 회사 성공하시면서 이 대표님께서 최근에 다른 사업에 또 손을 댔다. 어떤 거 하시려고요? 예, 네, 지금 사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지금 우리 거래처가 한 좀 꽤 있습니다. 예, 행사를 주시는 그 업체들이 그 식당 하고 웨딩홀 많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예, 가게 1층부터 4층 되는 이제 중국식 웨딩홀을 운영해보라 해가지고 제가 2월 26일 날 인수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웨딩홀까지 직접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거기서 운영하시면 이벤트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어쨌든 뭐 지금 경제선 많이 어렵지만은 네. 그래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또 우리 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네. 남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계기고 그런 장소지 않게나 핵심적으로 제가 활동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사세를 확장할 정도가 되면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목표가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애초에 목표 없이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하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저는 사실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 예, 중국에서도 몇십 년간 살았지만은 33살에 왔거든요. 제가 33살에 꿈을 가지고 왔는데 단지
돈을 벌자고 목표를 안 잡았고요. 네. 예, 의미 있는 일이나 뭔가를 좀 열심히 해서 뚜렷하게 네. 예, 사회에도 봉사하고 이런 마인드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첫째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주위에 좋은 분들 많이 많았었어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예, 네. 좋은 분들이 진짜 예,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혼자는 절대 이렇게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이벤트 회사 총적으로 만들 계기는요. 우리 동포들이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예술 문화는 세계 인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죠. 동포들도 예술에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음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제일 아쉬운 것은 동포들이 예술인들이 와셔서 네. 막 일도 하고 주방에도 가 사활도 네. 가시고 예, 이러다 요양원에 가서 일도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 주말이면 그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예술을 네네. 살아가는 그 막 가서 하려고 하고 그게 참 아쉬웠어요 제가. 네. 그분들이 만약 중국에서 들어 엄청 유명한 분들이고 네. 네. 엄청난 우리가 공감할 정도 아주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게 네. 마음에 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분들을 발굴해주고 이분들이 네. 표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네. 예, 그게 참 이거 할 계기인 것 같았어요. 네. 예. 저희 멘토가 바로 저를 키워주신 우리 형님 분이 있는데 네. 동보사에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예. 그분이 그때 당시 이제 막 일을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계기로 제가 이걸 시작하자. 네네. 예,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분들이 같이 오셔서 그 멋진 행사에 한 파트를 딱 맡아주시면 그렇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아 정말 그거는 대단한 자산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께서는 또 주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예술 세계를 그렇죠, 맞습니다. 표출하기도 하고, 예. 세상에 또 알려지고 네. 한국화 생활에 너무나 외롭지 않고 다채롭게 네. 예, 그게 정고한 것 같습니다. 그 기획성 운영하시면서 크게 느끼시는 보람 중에 하나일 텐데 또 맞아요. 어떤 보람이 있으신가요? 보람이라고는요, 딱히 없습니다. 그냥 첫째는, 첫째 한국 사회가 이제 중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하면은 아주 눈이 튀었고요. 감사함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솔직히 중국에서는 MC 활동을 못 해봤습니다. 네네. 거의 예술하고는 전혀 먼 사이입니다. 전혀 다른 업종 일을 봉사하다가 한국 와서 이제 MC를 보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기는 참 너무나 생각 밖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재능을 나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걸 한국 사회에 와서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중국에서 알았다면은 중국에서 했겠죠. 근데 중국에서는 안 했는데 한국 사회에 와서 여러 가지 어쨌든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향에 이런 저를 능력을 발휘시켜줬다는 게. 네. 아니 이렇게 바쁜 중에도 봉사활동도 하신다면서요? 예, 봉사활동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겠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진짜 많이 우리 동포사회들, 한국사회들, 어린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데서 앞장을 서가면서 예, 그분들이 있어서 또 오늘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꼭 보답을 해드리고 꼭 약속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봉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부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동호 씨만의 어떤 사업의 철학, 인생의 철학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끝으로 그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예, 철학이라는 아니고 과언이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일단은 손님을 가족으로 생각하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그분들이 우리 부모다. 칠순하면 제 부모가 칠순을 한다. 뭐가 불편했던지 뭐가 필요했던지 애기들 하면은 그 애기 힘든데도 데리고 와서 이제 미팅을 할 때는 불편함을 그래서 제가 직접 집에 가서 방문 예약도 합니다. 네, 직접 감정해서 이런 데서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도 가족으로 모시고 그 사람들 불편함을 제가 일일이 다 해결해주면서 하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가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참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렇죠. 예, 같이 행사를 하시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앞으로 세우신 계획 그리고 꿈 모두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 초대석 오늘은 한중 문화예술 이벤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끝으로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들으면서 저희들도 인사드립니다. 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KBS의 중심에는 시청자가 있습니다.